안녕하세요.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국인 포야입니다. 일본에서는 11월 11일 날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했는데요. 저는 11월 13일 날 보러 갔습니다. 전체적인 감상에 앞서서 먼저 그날의 영화관의 분위기와 굿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영화관에서 받은 특전과 함께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을 기념해서 전작 굿즈들도 팔고 있었어요. 모든 작품들이 다 있지는 않고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 요 두 작품에 대한 굿즈가 있더라고요. 이건 날씨의 아이의 주인공인 희나의 목걸이죠. 너무 예뻐서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신작인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일러스트가 그려진 파일 굿즈가 많았는데 이런 미니 파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매진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체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스포 없이 작성했으나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이라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 등은 판타지가 가미되어 있기는 하나 스즈메의 문단속에 비하면 어느 정도 현실에 기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은 판타지 요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데 이건 주제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제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스포 없이 얘기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 전작과 비교해 어떤가? 저도 아직 1회밖에 보지 않아서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전작보다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호흡이 빠른 걸 선호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빠른 전개에서도 시청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바로 전작인 날씨의 아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어서 차기작에서는 이런 점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날씨의 아이에서 저는 솔직히 설명이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도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날씨의 아이에서 이미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들은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저보다 훨씬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인물 관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인공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짧게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관계성이 조금 엉성하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나누기보다 이야기의 진행을 위해 마치 이런 느낌? 주인공의 상황이 급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관계성에 좀 집중하려 할 때마다 금방 헤어지는 게 반복되니까 저한테는 몰입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반대로 등장인물의 다채로움을 선호하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강렬한 장면이 연속해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쌓아지고 인물관계가 깊어지면서 클라이맥스에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중간 강렬한 인상의 장면이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또 액션도 들어가 있어서 더 현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라이맥스라고 불릴 만한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도 계속 흥미진진해서 하이라이트에 대한 인상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라기보다는 취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클라이맥스에 한 방이 있는 걸 선호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색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스포가 될까봐 둘러둘러 말하지만 일본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관련된 주제인 만큼 일본인이 좀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의 반응을 보아도 일본의 색이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전작들은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면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은 신카이 마코토의 일본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주제 자체 때문만은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는 만큼 그 지역의 언어와 생활을 자세히 묘사한 것에서도 그런 점이 물씬 느껴졌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특히 일본인에게 큰 공감을 얻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작화와 OST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라면 작화와 OST를 빼놓을 수 없죠. 스즈메의 문단속 역시 예고편부터 작화와 OST의 화제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작화나 OST만을 생각했을 때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전매 특허인 하늘과 비, 일본의 거리와 도로, 폐허가 되어가는 세상의 모습, 캐릭터의 매력도가 잘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판타지 요소까지 더해져서 아이맥스로 보면서 가슴이 엄청 두근두근했습니다. 스포가 될까봐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못하겠네요. 또 신카이 마코토와 여러 번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레드임프스의 이번 OST 또한 무난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인 OST는 숙지하고 갔었는데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볼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에 한해서 약간 새로워진 점은 바로 카메라 워킹인 것 같습니다. 액션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움직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 버블 아시나요? 버블에서 표현한 역동적인 카메라 무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작 찾기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도 전작 장면이 깜짝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을 많이 본 사람들이 할 만한 아주 명확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작을 떠올리게 할 만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별을 쫓는 아이, 날씨의 아이, 너의 이름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별을 쫓는 아이가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렸어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메의 문단속 관람 전 별을 주는 아이도 시청하고 가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이니만큼 혹시라도 스포가 될까봐 아주 짧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에게 특화된 내용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딱 하이라이트 장면만 놓고 보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저도 엉엉 운 건 아니었으나 조금 울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신카이 마코토의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 한 줄 결론만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작화.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날씨아이가 제 최애 영화 중 하나입니다. 자막판, 원어판, 더빙판 전부 챙겨보고 집에서도 보고 틀어놓고 잠든 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날씨아이도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서 곱씹고 내 상황과 일치가 되고 세세한 감정들까지 캐치하게 되면서 비로소 저의 눈물 버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스즈메의 문단속 또한 1회밖에 감상하지 않아서 아직은 좀 부족한 리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